먼저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전자연구노트 구노 개발사 주식회사 레드잇의 김수연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저희가 지난 12월 29일에 업데이트했던 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 어떤 내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구노가 정식 출시가 된 지 한 1년 반 정도가 되었어요. 그동안에 이제 스타트업을 비롯해서 한 800여 군데의 기업과 그리고 연구실에서 같이 사용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 누적 사용 인원은 18만 명이 되었습니다. 정말 초기에 비하면 정말 많이 늘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건 바로 여기 계신 저희 고객사분들의 도움으로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호팀에서도 여러분들께 좀 더 안정적이고 보안이 강화된 서비스를 좀 보답을 하고자 2022년에 ISO 9001번, 27001번을 획득을 했고요. 그리고 GS 인증 1등급도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비드면 바우처 공급 기업으로도 선정이 돼서 여러분들께 구매도 지원을 도와드렸고요. 2022년에는 소프트웨어 구성장 클럽 과기부 장관상 최우수상도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저희 군호 서비스는 좀 더 발전해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좀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도 Q&A로 한번 받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내년도, 그러니까 2023년이죠. 이제 내년이 아니네요. 네. 2023년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업데이트된 기능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군호 서비스 내의 주요 기능들의 개념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안내를 드리겠지만 기존의 폴더라고 했던 명칭이 연구노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명칭들이 좀 변경이 같이 되었는데요.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맞춰주신 것처럼 하이 폴더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정말 많은 고객사 분들께서 요청을 하셨던 기능인데요. 앞으로는 여러분들께서 하이 폴더를 생성을 하셔서 연구 노트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구 노트 생성을 하고 업로드를 하실 때 UI가 좀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려볼게요. 네 번째로는 연구원의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는 활동 로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구원 분들께서 누가 연구 노트를 업로드하고 삭제하고 다운로드를 받았는지에 대한 활동 로그를 추적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 연동 페이지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깃허브나 구글 드라이브 연동을 하실 때 변동된 내역들을 한번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아웃 정책도 변경이 되어서요. 이 내역들도 함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내역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존의 군호 서비스에는 폴더라는 개념이 있었죠. 이 폴더라는 게 가장 커다란 단위였는데요. 이 안에다가 파일을 업로드하는 형태가 저희 기존의 군호 서비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폴더가 연구 노트로 명칭도 변경이 되면서 이 안에 세부적인 내역들을 더 추가하실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개념, 그러니까 기존의 폴더는 연구 노트라는 큰 개념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이 연구 노트 안에 세부적으로 폴더를 더 생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는 최대 15개까지 하이 폴더를 생성하실 수가 있고 커다란 연구 노트 또는 연구 폴더 각각의 연구 노트, 기존의 연구 노트라고 불렸던 이 파일들을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연구 노트가 가장 큰 개념이고요. 그 안에 연구 폴더를 생성하실 수가 있고 폴더와 연구 노트 안에 파일들을 업로드를 하실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과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화면으로 좀 안내를 드려볼게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왼쪽 사이드바에 보셨을 때 이제 연구 노트 추가라는 버튼이랑 모든 폴더라는 버튼이 있었는데요. 이게 각각 연구 파일 추가 그리고 연구 노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화면에 있는 내역들도 좀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폴더라고 불리었던 그 부분은 연구 노트로 변경이 되었고요. 즐겨 찾는 폴더도 즐겨 찾는 연구 노트, 모든 폴더, 모든 연구 노트 형태로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 노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위 폴더를 생성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 노트 안에 15개까지의 연구 하위 폴더를 생성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연구 노트랑 각각의 폴더 안에 연구 노트를 차근차근히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연구 파일이 업로드가 되면서 기존에는 이 연구 노트 이 폴더 안에 몇 개의 파일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기가 어려웠지만 이제부터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숫자가 같이 기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 노트든 어떤 연구 폴더든 파일이 들어가 있는 개수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눈에 쉽게 보실 수 있도록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폴더를 생성한 다음에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어떤 연구 파일들을 폴더 간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구 노트를 작성하신 다음에 폴더 간 이동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연구 노트에서 다른 연구 노트로 이동을 원하신다면 연구 노트를 이동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연구 노트를 업로드할 때 화면이 좀 변동된 내역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연구 노트를 이제 업로드를 하려고 했을 때에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일명이 리스트화 되면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확장자가 붙긴 했지만 이게 어떤 파일인지 사실 보기가 조금 어려웠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왼쪽에 이렇게 아이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이면 초록색 아이콘이, PDF 파일이면 빨간색 아이콘이 들어가 있어서 어떤 파일을 업로드했는지를 확장자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연구 노트를 순서를 좀 정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을 가지고 위아래로 움직이시게 되면 파일의 순서를 사용자가 직접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노트를 업로드할 때에는 기존에는 이제 작성 날짜랑 저장 폴더만 선택을 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작성 일자뿐만 아니라 연구 노트, 커다란 연구 노트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안에 있는 세부 폴더까지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파일을 순서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연구 폴더를 선택해서 연구 노트를 업로드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 노트가 업로드된 다음에도 그 보이는 화면에서 변경된 내역들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파일이 올라가고 났을 때에는 이제 여기에 어떤 형태의 파일이 올라가 있는지 확장자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 같은 경우는 빨간색 아이콘이 나오게 되고요. 한글 파일 같은 경우는 하늘색 아이콘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첫 썸네일만 보시더라도 아, 내가 어떤 파일을 업로드했구나라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올라간 파일들은 전부 다 소팅을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는데요. 필터링을 세부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내부에서 OCR이랑 태그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 작성자별 그리고 파일 형식별, 기간별 선택을 하셔서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시연을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연구 노트를 업로드를 했을 때에 어떤 파일의 상태인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카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연구 노트 파일을 업로드했을 때 이렇게 노트 모양의 썸네일만 나오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썸네일뿐만 아니라 지금 파일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카드가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일이 업로드가 됐을 때 PDF 변환 중인 것인지 아니면 미리 보기를 생성하고 있는 중인지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파일 업로드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런 카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이 이제 연구노트 파일 추가가 실패했다는 이런 문구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파일을 삭제하시고 다시 업로드하실 수 있도록 재조치를 빨리 하실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연구노트 안에서 누군가 라이센스 내에서 배제했을 때 이 연구원이 누가 작성했는지 연구노트는 남아있지만 어떤 연구원이 이 라이센스에서 빠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부터는 연구원이 라이센스에서 배제된 경우에 그 연구원의 성함에 빗금을 그어서 이 연구원은 더 이상 라이센스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런 밑줄도 같이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어떤 김근호라는 연구원이 라이센스 내에서 이제 더 이상 없다면 그분의 연구 노트는 남아 있되 성함에 이렇게 금이 그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다운로드를 받거나 아니면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는 것에는 문제가 전혀 없지만 겉으로 봤을 때 아, 이 연구는 퇴사했거나 아니면 라이센스에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노트를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다운로드를 받으시거나 또는 삭제한 이력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어떤 연구원 활동 이력을 좀 보시려면 그 연구 관리자분께서 관리자 대시보드에서 누가 업로드했는지 내용만 확인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연구 노트 안에서 파일 추가와 다운로드, 삭제 이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삭제 이력이나 다운로드나 파일 추가한 이력 같은 경우는 모두 상세적으로 필터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기간 설정이나 아니면 활동별로 누가 삭제했는지, 파일을 누가 추가했는지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연구원별로도 필터링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연동 페이지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GitHub이에요. GitHub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커다란 연구 폴더에만 연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그 커다란 연구 노트 외에도 세부적인 폴더에도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GitHub 개발을 여러 명이 진행하는 과제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연구 노트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세부 폴더를 생성하시고 각각의 폴더에다가 그 GitHub 레포지토리를 연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글 드라이브도 좀 변동이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구글 드라이브 업로드 했을 때 이렇게 왼쪽처럼 뷰어 형태의 형태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목록 형태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노트 이제 여기서 선택해서 업로드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작성 일자와 연구 노트 그리고 연구 폴더를 선택해서 업로드 하실 수 있도록 변동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글 드라이브나 깃허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지만 사용하시면서 좀 더 편리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로그아웃 정책의 변경인데요. 기존에는 직접 로그아웃을 하지 않는 이상 저희 구노 서비스에서 로그아웃이 자동으로 되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안 강화를 위해서 1시간 내에 여러분의 사용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브라우저가 종료된 경우에는 자동 로그아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로그아웃도 당연히 가능하죠. 대신에 이렇게 자동 로그아웃이 되게 된 경우에는 세션이 만료되었다라는 안내 문구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구를 확인하시고 다시 로그인하시면 다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